전국체전이 4주가 남았는데 스트렝스 훈련, 웨이트를 어떻게 전략을 짜서 몸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한 달이면은 운동선수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몸 한 번 더 만들어서 갈 수 있어요. 근데 웨이트 측면으로는 그 몸 만드는 원리를 잘 모르시니까 본인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웨이트는 무조건 많이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역도 선수들이 하는 방식 혹은 이 웨이트를 어떻게 회복을 해서 잘 내 거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운동량을 채웠다가 시합이 가까워지면은 조금씩 줄이면서 회복을 도모하면서 본인 종목에서 풀파워, 최대의 컨디션과 집중력 그런 체력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합니다. 본인 종목마다의 특성이 있겠지만은 제가 원리를 알려드릴 테니까 본인 그 컨디션, 뭐 부상 그런 거에 맞춰서 알아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날짜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다음 주는 시합주죠. 그래서 4주가 남은 거예요. 따지고 보면. 그래서 첫 2주는 지금 4주 중에 첫 2주는 운동량을 채워줘야 돼요. 70에서 80%. 지금은 90% 100% 절대 쓰면 안 되고 90%도 가면 안 돼요. 7, 80%로 2주를 채워주면은 몸이 다져지고 근육과 관절이 튼튼해집니다. 그리고 마지막 2주는 운동량을 줄여야 돼요. 세트를 줄여야 돼요. 그래야지 몸이 회복되면서 이 밸런스가 맞습니다. 그럼 지금 70, 80%로 잘 해주면은 지금 본인 종목에서도 이게 무리가 안 가는 수준이에요. 그리고 여기서 세트가 줄고 강도가 높아지면은 강도가 높아져도 세트가 적기 때문에 하루면 회복이 됩니다. 잠만 잘 자면 다음날 회복이 돼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요거 만들어서 요거 써먹고 가는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 2주는 회복 겸 파워랑 힘을 가져가고 시합으로 끌고 가는 일반적으로 상하 루틴이 더 나아요. 무슨 얘기냐면은 상체 하체 벤치하고 오버헤드 프레스하고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걸 빼고 턱걸이 할 거를 데드를 넣잖아요. 굉장히 지쳐요. 그러니까 이 3대 운동을 하루에 다 하는 게 좀 지쳐. 이건 비시즌이나 하는 거고 웬만하면은 상하를 추천드려요. 월화 목금을 써놨지만은 월화 목 뭐 토를 해도 되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. 대신 이 화요일이랑 금요일이 하체잖아요. 요것만 간격을 최소 이틀을 주시면 됩니다.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하면 좀 안 좋아요. 되긴 되는데 좀 몸에 부담이 갑니다. 그래서 몸 풀고 벤치를 6개에서 5개 채워줍니다. 4세트를. 대략 한 7, 80%로. 5세트도 뭐 벌크업 하시는 분들, 체중 올리시는 분들은 4주 첫째 주차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체력 좋으신 분들. 근데 4세트가 좀 적당합니다. 4세트 내외로.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한 3, 4세트 깔끔하게 몸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컨디션이 계속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끝나고 오버헤드 프레스를 8개 3세트만 요거를 세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까지 세트하면은 몸이 굳어요. 어깨라든지 몸이 지쳐요. 상체가. 본인이 그 종목 가서 상체를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프레시하게 해야 돼요. 또 말씀드리지만은 되게 단순화시켰어요. 웨이트를. 왜냐면은 이상한 웨이트 뭐 팔 운동 막 어깨 무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이상한 고립 운동을 하면은 몸이 굳습니다. 그리고 그런 게 스포츠 동작에 크게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기본 위주로 이런 건 동작이잖아요. 큰 동작. 몸이 굳지 않고 큰 이제 관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그래서 4대 운동 많이 하잖아요. 끝나고 턱걸이 4세트 혹은 턱걸이를 못 하시거나 안 하시는 분들은 등 운동 혹은 본인의 뭐 필요한 그런 보강 운동 같은 거를 끝나고 해주시면은 이제 밸런스가
맞습니다. 이것만 하고 그냥 들어가세요. 막 끝나면은 막 40분, 50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럼 막 더 해야 될 것 같고 뭐 눈치 보이고 그러잖아요. 그냥 화장실 가세요. 혹은 그냥 끝내세요. 그리고 이제 오후에 운동할 때 힘을 몰아서, 그러니까 본인 종목이 가장 중요해요. 웨이트는 이게 도움이 되지만은, 분명 도움이 되지만 본인 종목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. 풀파워로. 그리고 지금 완전한 이제 시즌이기 때문에 요거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게 저는 선호합니다. 그리고 화요일 날 스쿼트 5회 5세트 70%가 적당합니다. 1RM에 70%. 그리고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 게, 본인의 능력을 너무 과평가하지 마세요. 무게를 1RM을 70%할 때 스쿼트 하면 완전히 깊이가 나오는가,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무게인가가 더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120kg로 했는데 스쿼트 깊이도 안 나오고 억지로 드는 무게야. 그거보다 90kg로 완전한 자세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. 관절에도 부담이 안 가고 실제로 근육도 붙고 가동 범위가 중요합니다. 또 그래서 파워클린 3회 6세트 60에서 80%. 목요일날 이거 반대로 바꿨죠. 5개에서 4개를 한 5세트. 오버헤드는 좀 더 이제 강도 있게 조금 더 높은 퍼센트, 혹은 세트가 조금 한두 세트 벤치보다 높아야 반응을 잘합니다. 그리고 요거는 한 80에서 85%까지 80에서 85%까지. 그리고 벤치 끝나고 한 3세트만. 이때도 벤치 했으니까 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. 이때까지 이틀 쉬었다고 다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턱걸이 뭐 한 4세트 정도. 중요한 게 또 뭐냐면, 턱걸이도 막 맥스로 당기지 마세요. 막 죽을 둥 말둥. 마지막 세트만 좀 힘들게 당기면 됩니다. 거의 실패 지점까지. 3세트는 좀 깔끔하게 끝내고. 등을 뭐 레슬링 선수나 뭐 등을 좀 중요한 종목도 있지만은, 그런 본인 그런 로프 타기도 하실 텐데 밸런스를 잘 맞춰 주셔야 돼요. 그리고 금요일 날은 데드 4회 4세트. 데드는 아시다시피 조금 더 스쿼트보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세트를 줄이는 게 낫습니다. 그래서 강도는 조금 높일 수 있대. 스쿼트보다 4세트만. 4회 4세트. 몸 풀고 4회 4세트입니다. 1RM에 75%. 그러니까 워밍업 빼고. 스쿼트는 5회 1세트만. 약간 강도 높여서 80에서 85%. 이것도 무게를 억지로 치려고 하지 마시고 완전한 가동 범위가 나오고 내가 확실히 다룰 수 있는 80에서 85%를 1세트만. 그리고 스쿼트를 먼저 하면은 이게 압박이 허리에 가기 때문에 그 다음 데드를 하면은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데드로 몸 풀면서 스쿼트를 하면 오히려 잘 되면서 허리에 부담이 덜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2주를 채워요. 그리고 3주차 세트를 줄이면서 횟수도 줄입니다. 3회 5세트 80에서 85%. 뭐 4세트에도 상관없어요. 내가 컨디션이 좀 떨어졌다, 2주를 채웠는데 떨어졌다, 그런 분들은 오히려 5세트 하는 게 아니라 3세트만 하셔도 돼요. 그럼 오히려 이득인 경우도 있어요. 그 본인 컨디션에 맞게. 요게 잘 채워져, 많이 채워졌으면 이게 3회 3세트만 해도 좋습니다. 이거 2세트 더 한다고 막 더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기준점이 그냥 말씀드린 거고, 3세트를 깔끔하게 끝내셔도 됩니다. 웨이트가 엄청나게 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엔 더더욱이. 오버헤드 또 횟수 줄여서 8회 하던 거를 6회로 3회 4세트 3에서 4세트 7, 80%.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주의점이, 벤치를 하면은 상체가 많이 쓰였죠. 미는 게. 그럼 평소 중량을 생각하면 안 돼요.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. 왜냐면은 지쳐있는 상태에서 드는 거기 때문에. 그리고 턱걸이도 한 세트 정도 줄이거나 해갖고 3, 4세트만 깔끔하게.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 하고 벤치 하면은 월요일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. 내가 이때 100kg 들었으니까 6개 하면 한 80kg 하겠지,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를 쓰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깔끔하게. 그래서 제가 70% 잡은 거예요. 여기는 오버헤드가 90%까지 가거든요. 오버헤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강도의 반응을 잘해서, 그러니까 강도가 올라갔으니까 두 번째 운동은 강도를 조금 더 줄여서 하면 오히려 더 이득입니다. 그리고 화요일날 스쿼트 3회 5세트를 80%. 파워클린은 이제 2주 동안 잘 채워줬으니까 3개씩 2개에서 1개씩 몸 풀면서 최대 지점 한번
맥스를 갑니다. 이거는 부담이 덜해요. 하루면 또 회복이 돼요. 그리고 금요일날 데드는 세트를 또 한 세트 줄여갖고 지난주보다 3회 3세트 85에서 90%. 이것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지금 시합이 나만 다치면 안 되니까 억지로 드는 무게가 아니라 85에서 90% 정자세로 할 수 있는 무게로 깔끔하게. 데드 10kg, 20kg, 30kg 더 든다고 시합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종목에 따라 도움이 덜 될 수도 있고, 스쿼트도 3회 한 세트만 3회 1세트 85에서 90% 혹은 그냥 80%만 해도 돼요.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세요. 최대한. 적고 보니까 좀 기준치를 낮출 걸 그랬네요. 80%도 괜찮습니다. 3회 1세트 아니면은 완전 낮춰서 5회 1세트를 70%로, 여기는 5회 1세트를 스쿼트를 70% 해도 되고, 그냥 힘쓰는 느낌으로 제가 만들어 드린 건데, 파워랑 컨디션이 안 좋거나 데드 힘을 또 많이 썼다면 좀 낮추시고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둘 다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 항상 그날의 컨디션에 맞춰서 하세요. 그리고 마지막, 그러니까 4주차 그 다음 주 1주가 더 쉬고 이제 시합 가는 건데, 마지막 주차는 1회씩 그냥 알아서 일주일에 웨이트를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해요.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냥 감각만 보고 가셔도 충분합니다. 뭐 웨이트 안 하는 선수도 있을 거예요. 마지막 그 다음 주 시합 뛸 때. 근데 한 번 정도 하면은 오히려 좋습니다. 호르몬도 그렇고 회복도 전신도 잘 되고. 그래서 몸 잘 풀고 한 1회 혹은 2회, 3회도 괜찮아요. 사실상 한 세트만 하기 때문에. 그리고 한 90%까지 올라갑니다. 다 올라가 보는 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리한 90%가 아니라 그냥 느낌 좋게, 그냥 깔끔하다, 이 정도면 됐다 해서 만족하시는 게 좋습니다. 1RM 이거 증가한다고 막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. 턱걸이 2회에서 3세트, 2에서 3세트만 그냥, 이것도 회복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4주차는 완전히 회복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풀 컨디션으로 이제 시합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세트를 줄이고 강도 조금 올리고, 그다음에 컨디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. 본인 보조 종목도 너무 세트 많이 그 본인 종목에 따라 보조 운동 하는 것들 다 있잖아요. 그것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,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UFC의 챔피언, 예전에 주니어루 도스 산토스 이제 결승전 앞두고 이제 9일 남겼는데 웨이트를 코치가 2시간을 시키더라고. 그러니까는 1라운드 나가자마자 이제 몇 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몸이 축 나가지고 표정부터 안 좋았어. 저는 그게 분명히 독이었다고 봐요. 9일 남았는데 웨이트를 2시간 한다고? 말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본인 컨디션은 본인이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. 아프지 않고 100% 컨디션으로 갈 수 있게, 100%가 아니더라도 잘 만들어서 가시면 또 이제 시합날은 초인적인 힘이 이때 잘 회복하고 가면은 발휘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바디 루틴이 뭐냐면은 스쿼트하고 오버헤드 프레스하고 마지막에 파워 클린, 이렇게 세 종목을 전신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. 그러면은 아까 같이 주 4회 했잖아, 웨이트를 월화목금. 그러면 이거는 주 2, 3회만 합니다. 월요일 날 하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이런 식으로 데드 4회 4세트 벤치하고, 이때 스쿼트 넣지 않아요. 왜냐하면 너무 이제 한 번에 받는 스트레스가 과해지니까. 그러니까 풀바디 루틴은 몸이 좀 축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하루에 이 웨이트를 전신을 다 써버리면은 이 신경이 지칩니다, 되게. 그래서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는데, 이게 또 맞는 사람도 있어요. 본인 스케줄이랑 본인 성향. 그러면은 요거는 주 최대 한 3회, 2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. 한 중간 이 사이에 최소 2일 정도 쉬면서 혹은 3일 쉬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다 안 겹치게, 얘도 중량 힘들게 하고 얘도 힘들게 하면은 몸 전체가 좀 지칩니다. 체중 감량하시는 분들은 한 3, 4세트로만, 오히려 체중 빼겠다고 세트를 많이 가져가는 분들 계시는데, 이거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, 막 국가대표 10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실수하시는 부분도 있어요. 저도 그런 분을 코칭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,
그런 경우는 오히려 밥 더 먹게 하고 세트를 줄였는데 체중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왜냐면은 스트레스가 줄었기 때문에. 스트레스가 이제 몸의 수분도 정체하게 하고 여러모로 안 좋죠. 스트레스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드름지게 됩니다. 그리고 걸음도 조금 줄어들고 막 이때는 정말 뭐 아시는 분은 사우나 해도 체중이 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고 들 먹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지금 4주부터 길게 보면서 적당히 계속 빼는 거를 본인만 해도 전략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체중 감량할 때 오히려 5세트, 6세트 이렇게 해버리면은 몸에 스트레스가 먹는 것도 없는데 스트레스가 과해져서 체내 수분이 정체합니다. 스트레스 호르몬, 코티솔이 몸에 뱃살이랑 이런 거를 다리랑 이런 데 정체하게 만듭니다. 그러면 체중이 빠지기 힘들겠죠. 그리고 벌크업 하시는 분들, 체중을 증가해야 되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트 너무 많이 하진 마세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당한 세트로 조금 더 강도 있게 할 때 근육이 잘 붙고 체중이 는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모든 건 본인 스케줄, 컨디션, 상태에 맞게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 주 2회까지만 뭐 스쿼트 나는 하체가 좀 약하다. 스쿼트 주 2회, 3회는 많아요. 주 2회 정도. 난 파워가 부족하다. 파워컬링 주 2회. 그런 식으로. 그리고 새로운 운동은 하지 마세요. 새로운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하던 것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뭐 이거 좋다고 추가하지 마시고 먹는 거, 자는 거, 휴식이 계속 조금씩 모이고 모여서 회복을 만들고 몸을 정말 좋게. 이거는 몸 관리만 진짜 3, 4일만 잘해도 컨디션 차이가 많이 나죠. 먹는 거, 자는 거, 휴식. 일찍 자고 잘 먹고 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먹고 그게 또 지칩니다. 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안 먹으면 지칩니다. 그래서 운동이 길어진다. 오후 운동 길어진다. 중간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좀 먹어주고 그래야지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본인에 맞게 적용을 하시고 남은 시간도 준비를 잘 하시고 부상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